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5일입니다. 2월 달도 벌써 반을 뚝 꺾은 날이 되겠네요. 음력은 1월 25일 갑진일 수요일입니다. 용날이 되겠고요. 벌써 올해도 시작한 지가 46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는 삼나무가 되겠고요. 탄생석은 핑크 지리콘입니다. 탄생석은 자수정이고요. 오늘 탄생목은 똑같이 탄생과 같이 삼나무가 되겠습니다. 역사상 있었던 일입니다. 1969년도 한국도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리아 엑스프레스웨이 코퍼레이션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1961년 1월 한국도로공사법 및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에 의해서 1969년 2월에 설립됐고 본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팔로 77이 본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37개의 노선과 총 연장 4,195km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오늘입니다. 이한영이가 암살이 됐습니다. 이한영이가 누구게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한영 1997년 2월 15일 밤 9시 52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 현대아파트 414동 1402호 엘리베이터 앞 14층 복도에서 김정일의 처조카입니다. 김정일의 처조카가 탈북자가 되어 이한영이 간첩으로부터 벨기에 브라우닝 권총으로 피살을 당했습니다. 브라우닝 권총은 이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요 안에 숨어져요. 그리고 권총을 미리 대고 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머리에 대고 쏴도 관통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한영한테도 이한영이한테도 머리를 대고 쐈던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밖으로 안 나고 그 탄알이 머리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총이 요 안에 좀 쏙 안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권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작은 권총입니다. 이 권총으로 피살을 당해 10일 후 25일 사망한 사건입니다. 왜? 바로 안에 총알이 박혀 있죠. 그러니까 숨은 바로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0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목표로 달성한 간첩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자청으로 다시 내려가 대기시킨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즉시 고속도로로 남해안 지역으로 가서 공작 장수함과 접선해 귀환에 성공해 북한에 가서 영웅 치호를 받는 것도 북한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아파트가 경부 고속도로가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갔고요. 그리고 남해안까지 침유한 잠수함에 승선해서 북한까지 갔다는 거. 이게 간첩이 와서 탈북한 북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문제고 또 죽이고 무사히 해서 다시 잠수함을 타고 북한으로 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방어 능력이 굉장히 공백이 많았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탈북자 보호에도 많은 허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012년도 오늘은 서산 공기총 난사 사건입니다. 2012년 2월 15일 오전 충청남도 서산시 수성동 농공단지 내의 한 공장에서 성모 씨 31세가 공장 직원들에게 산탄총을 발사해 1명이 숨지고 2명을 중상태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범인 성 씨는 범행정 단진경찰서에서
중앙지구대에서 수렵을 하러 간다고 말한 뒤 지구대에 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엽총 베넬리 시리즈를 인수받았습니다. 범인은 아버지 소유의 SUV 차량을 타고 자신이 근무했던 공장에 차를 대고 잠시 쉬기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원 6명에게 무려 5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10발은 조준 사격이었다 하고, 이 공격으로 공장 직원 최모 씨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임모 씨, 문모 씨가 가슴과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 직후 범인은 차를 몰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도주하던 중 추격한 경찰에 의해서 서해대교에서 검거됩니다. 범인은 대의저건에 의해 제압됐다고 경찰을 바쳤는데, 이미 그 전에 범인은 농약을 음독을 해 자살을 시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범행 당일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결국 사건 발생 사흘 아닌 2월 18일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왔던 생일 맞는 분 보겠습니다. 배우입니다. 차광수 씨입니다. 1966년 2월 12일 서울 출생이죠. 1960년대 86세대 중견 배우로 비슷한 연배의 배우로선 최재성, 박주훈 등이 있으나 데뷔는 그들보다 약간 늦은 90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연도와 연배가 비슷한 배우는 성동일이가 있겠고요. MBC 20기 공채 탤런트이며 한석규, 박철, 곽진영, 감우성 씨와 동기입니다. 주로 사극에서 얼굴을 많이 비추는 배우로 가장 유명한 배우로는 야인시대 2부의 전위대장동무 정진영을 꼽을 수가 있겠죠. 임꺽정에서 임꺽정의 의형제 신궁 이봉화, 여인천하에서는 비운의 개혁가 조광조 역할로도 큰 호평을 받았던 분입니다. 주몽에서 주몽의 책사 제사로 출연한 바도 있고요. 김상중과 용문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동기 동창이자 절친이라고도 하며, 또한 동교 출신인 한석규는 그의 1년 선배이라고도 합니다. 코미디언입니다. 서경석 씨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로또 추첨하는 방송에 매일 토요일 날 방송을 주관하는 코미디언 서경석입니다. 1972년 2월 12일 희극인 출신 방송인 MC인입니다. 1972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천동에서 이남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육군사관학교 50기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학업과 군 복무를 병행하는 육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퇴하고 재수해서 1991년에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1993년 MBC 개그 콘서트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데뷔를 하게 됐죠. 데뷔 초기 이윤석과 함께 지적인 이미지로 희극 연기를 했으며, 오늘은 좋은 날의 코너로 울 엄마에서 조혜련과의 모자 연기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1년 30세 입대해서 2003년 전역 후 서경석의 병령일기라는 책도 냈고요. 1993년 데뷔 이후 이윤석과 끈끈한 우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윤석과는 생일이 하루 차이로 늦습니다. 2010년 11월 13세 연하에 유다솜과 결혼했고, 2012년 8월에는 딸 서지유 양을 얻고 지금 또 원활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운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배우, 여배우입니다. 신은경입니다. 1973년 2월 15일 부산 출신 배우죠. 1988년 KBS 탤런트 특제로 드라마 욕망의 문을 통해 배우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영화 구로 아리랑 등에 출연했고요. 1994년 MBC 드라마 종합병원을 계기로 연기자로 주명받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11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임태권 감독의 창으로 복귀를 다시 합니다. 이후 조폭마누라, 미스터 주부 퀴즈왕 등 여러 영화에 출연하게 되죠. 2003년 9월 소속사 플레이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김정수와 결혼합니다. 이듬해 아들이 출생했고요. 2007년 8월 24일에 협의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드라마 하얀 거짓말 촬영 직전 전 남편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현재 뇌수정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습니다. 2008년 드라마 엄마가 불렀다 하얀 거짓말에서 좋은 연기로 호평을 받는 데 이어 2010년 영화 두 여자에 출연하면서 5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욕망의 불꽃에서 주인공 윤나영 역을 맡아 연기했고 이 작품으로 2010년 MBC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선치는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상사 출신이며 베트남 전쟁에 참상한 유공자 가족이기도 합니다. 영화 조폭마누라 2 돌아온 전설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액션 연기를 하다 큰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배우 경력 내내 이런저런 논란 및 사건, 사고가 많았으나 그때부터 복귀작에서 신들린 연기를 선보이며 인정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막장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는 물론이고 액션 멜로 드라마, 시대물 사극에 이르기까지 또한 선역에서 악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항상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인 권은희입니다. 대한민국 법조인 및 경찰 공무원 출신 정치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연소 3선 국회의원이죠. 1974년 전라남도 광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43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정부 양성평등 채용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05년 여성 경정 특채 1호로 대한민국 경찰에 입직하게 됩니다. 2014년 서울 수서경찰서 수석과장, 재직 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검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지시를 폭로하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하여 3선 국회의원이 됐고요. 광주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라 광주의 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수 사건 유가족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권은희에 대한 비판과 성토, 심지어 광주 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따라다니다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나를 축출해라, 출당시켜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명을 하든가 제명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남은 전국구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출당을 시키면 국회의원직이 무소속으로 보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배우 박시우입니다. 본명은 박호평이고요. 1977년 2월 15일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출생 배우입니다.
연극 12냥 인생으로 데뷔를 시작했고 입대 전까지 1년 6개월 정도로 연극 무대에 활동했습니다. 군대 제대 후 2005년 SBS 드라마 쾌걸 춘향의 단영으로 방송에 데뷔를 했고 이후 결혼합시다에서 강재호 역할을 했으며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에서서 남자 조연인 한정훈 역으로 출연합니다.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으로 드라마에 복귀하여 찌질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유준석 역으로 대중적 인기의 발판을 만들게 되지요. 인기를 끌었던 SBS 드라마 일지매에서 이준계, 이복형 시호로 출연합니다. 가문의 영광에서 매력적인 나쁜 남자 이강석 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검사 프리센스에서 미스테리한 서인우 변호사 역으로 소변아리 신드림을 만들어냈습니다. 2060년 70년대 TV 광고 모델로 활발히 활동한 박용훈의 아들이자 야구선수 박우호의 형이기도 합니다. 배우 홍수현입니다. 1981년 2월 14일 강원도 홍천군 출생 배우입니다. 1996년 존스 앤 존슨 모델 선발의 대회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를 했고요. 1999년 SBS 드라마 고스트로 데뷔를 합니다. 도회적인 외모와 다르게 웃을 땐 잇몸이 환하게 보이는 청순한 미소가 매력적인 여배우, 배역에 제한 줄 수 있는 외모임에도 오랜 캐리어로 쌓은 빼어난 연기력으로 한계를 극복했고 우월한 기력자와 반전 몸매, 개성을 갖춘 훌륭하고 빼어난 미모를 갖춰 대중들이 꾸준한 호감을 받는 여배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 래퍼 겸 프로듀서 마이크로닷과 열애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닷이 부모가 충청북도 제천시 지역사회를 박살을 내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졸지에 홍수연도 영 좋지 않은 이유로 다시 화제에 몰리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결혼 도장 찍기 전에 터져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배우입니다. 일본의 진태현 배우와 1981년생 오늘이 생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진희 배우인데 1983년 오늘이 생일이 되겠고요. 또 윤종훈 씨는 1984년이 오늘이 생일이 되겠습니다. 진세현 씨는 1994년생으로 오늘이 배우가 되겠고 이종환은 진세현과 같이 나이도 같고 생일도 오늘 같습니다. 1995년생 오늘은 고민시 배우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6 배우들은 똑같이 오늘이 생일이고 진세현과 이종환은 94년이라서 나이와 생일이 동갑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왔다가 가신 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즉 오늘 기일 맞는 분 보겠습니다. 조병옥 씨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제5대 내무부 장관도 지냈고요. 광복 후 이승만 정부의 제1공화국에서 민주당 구파의 지도급 인사로 활동했고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했지만 선거 중 병으로 미국 워싱턴 DC 워터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했다가 1960년 2월 15일 향년 65세로 급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장하여 양민들의 학살로 이어진 책임자라는 비평도 받고 있죠. 1894년 5월 21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렁이, 현 충청남도 천안시 남동구 병천면 용두리 독립운동가 만세운동의 유관순이 생가하고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인 아버지 조인홍과 어머니 남양홍씨 홍원섭의 딸 사이에 두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지은 첫 이름은 가보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갑배, 한양족시 항렬 병을 넣어 지은 조병갑이라고 하지만 당시 그 이름은 아주 악명 높았던 탐관 오리의 이름이었고, 그래서 그의 독선생인 가정교사가 개명할 것을 권해서 그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1919년 4월 아버지 조인호는 유관순의 아버지와 함께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가 체포되어 5년간 옥고를 치렀는데, 그때 조병욱 씨는 아직 유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민중 정치인으로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백기환 씨입니다. 1932년 1월 24일 황해도 은율군 장년면 동부리에서 아버지 백홍열과 어머니 홍억제사의 사남 2녀 중 네 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사망한 시문학가 겸 소설가이고 시민사회운동가이고 통일운동가이고 정치인이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한 이래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노동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장상꽃매 이야기, 우리 결의 위대한 이야기 등을 써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1987년에 제13대와 1992년에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중도에 사퇴하거나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저항가요, 임을 행한 행중국의 유래가 된 시 밋비나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집회에 80이 넘은 나이에도 꾸준히 끝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새벽 4시 향년 88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고 우리 곁을 떠났던 민주화 운동사의 운동가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은 시간 알뜰살뜰하고 보람된 하루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또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